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요고 시즌2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김병호입니다. 와! 나도 와. 그 선생님 병원은 그 터미널 옆에 있죠. 네. 어느 터미널이요? 고속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고터. 고터라는 말은 아시죠? 알아요. 아, 고터 정도는 이제. 아, 거기서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랑 함께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 나노의사다 채널, 유튜브 정신요고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남자분들도 좀 사연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이런 데 사연을 잘 안 보냅니까? 남성들인 경우는 이런 얘기를 자기의 약한 거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어디 아파도 병이 나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전 그게 제일 답답해요.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서 빨리 약 먹고 나으면 되는데 그걸 안 가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진 그렇진 않고, 않아요? 자랑스럽게 두려워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들은요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의 남성성이 떨어지고 약해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어느 순간에 내 자리를 뺏긴다는 거, 물러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이론적인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제 손주도 보시고 완전 약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실 법한 시기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아니 나는 약해지는 걸 극복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 겪고 싶어요. 약해진 나도 겪고 싶고 병난 나도 겪고 싶고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나도 경험해보고 싶고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네. 강한 것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지금도 좋아요. 혹시 약해진 거.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게 내가 네. 정신과 의사로서 좀 더 상담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나이에 생각도 더 잘하면 있어요? 뭐 하겠어요. 아, 그렇죠. 제가 만렙이신 분께 지금. 더 잘하긴 어렵군요. 그럼 그냥 호기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모든 거를 경험한다는 거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만 있다는 거가 난 그거 더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그럼 젊은 나도 경험하고 난 그래서 요새 할아버지로서의 나를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혹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세요? 할아버지로서. 난 되게 손주가 태어나니까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놈이 지금 태어나서 요놈이 이제 뭘 하나 알아가는 걸 바라본다든지 하는 거가 하나하나가 희열과 같은 재미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거를 느끼려면 내가 할아버지가 돼야 되지. 내가 젊어서 힘 있는 사람이면 그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야지만 그걸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왠지 지금 들어볼 오늘의 사연 주신 내맘님한테도 왠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사연 만나보죠. 내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 되는 직장인 여성 내맘입니다. 저와 부모님의 대화의 끝은 항상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제가 딱 잘라 말하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나이에 비해 어리고 철없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느리고 답답하다, 애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답답해서 부모님은 저의 빈틈을 채워주시고 저를 많이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주변에선 너희 부모님 참 좋다고 합니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요. 저는 이게 잘못되었든 틀린 거든 제 방식, 제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털털하든 망치든 잘못되었든지 간에요. 부모님은 저를 아직 애 같다고 보는 걸까요? 어른이 되면서 저의 주관과 사적인 것들이 커졌습니다. 친구 관계, 이성 고민, 결혼에 대한 주관,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님은 많은 것들을 부모님 뜻대로 하려고 하십니다. 독립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께선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올해 저는 결국 그냥 행동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 부모님은 그래 라고 하십니다만 제가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고 또다시 저에게 이래라 저게 맞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십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닌 남들이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내가 알아서 할게가 됩니다.
그것도 여러 번 계속 그 말만 반복해서 강조하고 맙니다. 주변에선 저에게 왜 그러냐, 너 진짜 까칠하다라고 하고요. 제 주관과 자유와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만 부모님과 얘기하면 부모님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에게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걸 빨리 안 했을까? 왜 빨리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을까? 부모님의 말을 거역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인간은요 자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남과 다른 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은 내가 잘 형성이 안 돼요. 어느 때까지 부모님 말을 들으면 되냐면은 부모님 말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들으면 돼요. 그렇게 어릴 때 그만둬도 되나요? 내 생각엔 조금 더 일찍 말 안 들으면 더 좋은데. 저 KBS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거 맞습니까? 아, 그럼요. 이거는 네, 뭐 마찬가지. 5학년 때까지만. 아침마당 생방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부모님이 얘기하는 얘기는 다 옳아요. 그런데 다 나한테 맞지는 않아. 부모님의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 네. 이런 건 하는 거는 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나의 몸은 내 몸은 나한테 딱 맞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위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은 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냐면은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걸 하게 되면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거나 남들보다 더 잘하거나 할 때 더 재미있거나 할 때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남들보다 경쟁력에서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내 몸에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네. 나는 그걸 효율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베스트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요. 아이가 부모 말을 듣게끔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뭐를 좋아하고 하는지를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길라잡이 역할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럼요. 부모님이 역할은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옳은 걸 얘기하는데 아이는 주관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되게 부모님이 하시기에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삶이 네. 일률적이고 다 같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적이냐면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 농사 지을 때는. 옛날에. 사회가 빠르게 변화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느리고 부모님의 것을 배워서 그걸 그대로 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었던 과거 시대.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까지는 맞아요. 네. 근데 현대가처럼 직업이 막 분산되고 그다음에 창의력 있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지식은 세상의 온갖 지식의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가는 자기가 만나는 뭐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부모님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부모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만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해서 거기서 자기가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건 애들은요. 또 딴 애가 그걸 더 잘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맞아. 그 내에서 맞아요, 찾거든. 맞아요. 내에서 찾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부모가 일반적인 얘기로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추우니까 이거 입지 말고 저거 입어라. 이거는 안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부터 내 맘입니다라는 그 닉네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더 일찍 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39이 가까워질 때까지 부모님의 개입을 어느 정도는 용인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착한 딸? 착한 딸이었을 것 같아요. 착한 딸은 성공 못해요. 네. 어떡하지 그럼? 부모님을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대중 강의할 네. 때 자녀분들이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 걔네들은 하나도 성공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들은. 그 일남 일녀를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 아이들은 말 잘 무지하게 안 들어요.
성공하게 되겠네요. 예. 아니 우리 뭐 아이들은 네.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래라 저래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 굉장히 하죠. 어.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하는데 나는 그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 할 때마다 저게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도 뭐라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냥 운명이니까 할 수 없다. 니네들이 이겨나가든지 말든지 이제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네. 부모는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부모도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 갖고는 그 아이의 마음 상태 안 돼요? 알지 못해요. 아니 근데 예. 왜 내가 갑자기 부모 편을 들고 있지? 근데 이 자식들이 생각하는 거가 본인은 그걸 하고 싶어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나쁜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모델이고 싶어 그러면 다 연예인 한다 그래요. 네. 다 연예인. 그럼 그걸 시켜야 되느냐? 예. 난 그거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왜 맞느냐면 그걸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애가 지가 하게 놔두는 거야. 그럼 하다가 자기가 알아요. 나는 안 되는 이 길이 거구나. 아니다.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알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게 낫지. 그걸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막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딜을 하시잖아요. 네가 뭐 학교 공부를 이만큼 하면 네가 그거 하고 오는 거를 지지해 줄게. 뭐 이렇게 하자. 요 정도는 괜찮아요? 난 그것도 별론데. 그것도 별로예요. 그것도 별로예요. 그 나도 갑자기 부모님 편을 들고 싶었는데. 제일 많은 게 반대하다가 나중에 들어줘요. 부모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예. 이런 건 어때요?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본인도 뭔가 A라는 걸 하고 싶었어. 말을 안 했을 뿐. 네.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A 하라 그러니까 그냥 왠지 아야 난 B 할래 이러고 나가는. 이거는 잘못된 거 그거는 아닙니까? 부모하고 하여간 이전에 네. 이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가 그런 건데 아이들이 만약 자기가 좋다 그러면은 부모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그게 좋다 그럴 때는 그냥 해요. 그 하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나는 우리 아이를 손주를 길러보면서 지금 하는데 요 놈이 요 지금 8, 9개월 되는 아이가 지가 하고 싶은 게 딱 있어. 그거 꼭 해야 돼. 그쵸. 내가 저기까지 기어가서 걸어가서 뭘 집어 와야 되는데 네. 못하게 하면 이제 화를 내죠. 못해 화를 내고 놓으면 다시 거기 가. 어. 근데 나는 걔를 그렇게 하는 애를 보면 이럴 때 어떤 엄마들 같으면 야 너 왜 이러니 이러는데 나는 그 놈을 칭찬해요. 아니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칭찬한다니까? 걔가 그런 거 지금은 칭찬한다니까? 훈육은 안 하십니까? 할아버지는 원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훈육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훈육 해야 되겠지만 그 훈육이 글쎄 어디까지 훈육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일 나쁜 훈육이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왼손잡이 쓸 때마다 때렸던 거. 맞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거든. 갑자기 와닿네. 네. 왼손잡이한테 굳이 오른손을 쓰게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다. 자꾸 간섭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면이 있는데 이걸 외부의 것으로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거든요. 네. 물론 뭐 어떤 시점에서는 예전에는 왼손을 쓰는 아이들 같으면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하고 충돌에 대한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아이들이 이것저것을 애들이 선택은요 부모가 볼 땐 되게 유치하고 말도 안 돼요. 그래도 시켜야 돼. 그 자기가 혹시 느끼기에. 내맘님의 부모님이 네. 우리 딸이 정말 뭐든지 다 지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고 부모 말을 전혀 안 듣는다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도 같은 말씀 하셨을 거죠? 그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지금 39살 된 이 딸한테도 내 말을 들어라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아마 지금 뭐 최소한도 거의 70에 가까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70에 가까운 부모님이 지금 40살이라 그러면 39살이면은 사회의 중추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제일 뭐 많이 알고 있는데 70에 가까우신 분은 사실 세상에 대해서 지금 아까 내가 그 무슨 그 대신적 모르는 것 같처럼 저런 사람 거 잘 모르실 거거든. 근데 이걸 부모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걸 들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기분 나쁘게 반항하지 말고 살살 웃으면서 부모님 말 듣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맘님은 지금 잘하고 계신데 약간 이제 웃으면서 부모님한테 반항을 해야 되는 상황. 더 일찍 했어야 돼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딱 잘라 말하고 끝내지 말고 엄마 뭐 아빠 하라는 대로 고민해 볼게 이러고 웃으면서 얘기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네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 된다고. 내맘님이 왜 비혼주의일까? 네. 이거 뭐 저는 이 비혼주의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편하지 않다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하고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 같이 있는 게 편하고 가족이랑 있는 거는 참 즐겁다. 좋다. 그러면서도 비혼주의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 무슨 이유에서 비혼주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족이요.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러지 말아야 돼요. 다 뭐냐면 잘 돼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신경인데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은 제일 편하게 놀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 불편하면 안 되는 거. 불편하는 건 뭐 이거 싸우다가 다 나중에 가서 갈등 생기고 설사 만약에 효자가 돼가지고 부모하고 사이 좋잖아요. 100% 배우자하고 싸워요. 그거는 인정. 내맘님이 굉장히 기쁘게 이 방송을 네, 지금 들으셨을 매우 것 잘하고 같네요. 계시. 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만님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건 너무 늦게 했고요. 어렸을 때 말 듣다가 너무 늦게 하신 것 같아.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더 자기를 더 찾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분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족과의 관계에서 손상되지 않으면서 같이 살 자신이 없다. 이건지 몰라요. 나중에 부부가 되더라도 상대에서 내가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하고 다른 배우자하고 같이 나의 것이 존중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을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저는 오늘 김병우 쌤의 이 상담을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엄마 말 안 듣기로 했지. 차를 사기로. 엄마가 계속 반대해서 차를 못 사고 있는데 차를 사야겠습니다. 네. 참 부작용이 또 발생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과 구체적인 사연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